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김영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김영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검진하러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는데 그러면 영상의학과가 더 바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은 편이라서 건강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연초보다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건강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의학과들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과장님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아직까지 검진 안 받았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상 이제 소견이 나오면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통보를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몇 개까지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오. 네, 하루에 MRI나 엑스레이, 초음파, CT를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엑스레이나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 기법인데요. 인체가 방사선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선 피폭은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로 인해서 방사선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검사를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될 문제는 없지만 검사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고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검사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고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태아 초음파도 있을 만큼 인체에 무해한 검사이지만 초음파의 특성상 뼈나 공기가 많은 부분은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로 볼 수 있는 장기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장기에 따라서 적합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엑스레이, CT, 초음파, MRI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또 펫CT 이것도 네. 많이 찍던데 이건 어떤 경우에 좀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나 찍고 싶어 하면 그냥 찍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또 왠지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펫CT 같은 경우는 사실 검진 목적으로 권장하는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펫CT가 암의 가장 초기 단계를 잘 진단할 수 있다고 해서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펫CT의 방사선 피폭량 때문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검진 목적보다는 암 환자에 있어서 치료 전에 전신 전이를 진단하거나 암 치료 후에 재발을 조기에 진단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 유방암. 유방암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방암 급증에 따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 비율 상승과 유방암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인데요. 젊은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보다는 주기적으로 유방 자가검진을 하시거나 만져지는 혹이나 유두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암 검진의 기본 검사인 유방 촬영술로 조기 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예방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사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암이고요. 또 암 발생률 순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유방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발병률이 궁금한데요. 그래요. 예. 유방암은 세계에서도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여성암의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암 사망률 또한 15%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2020년 국제암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은 북미나 서유럽과
발전과 함께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유방암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여성에서 발생한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암 발생률은 높지만 암 사망률은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10만 명당 6.4명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인데요. 이는 우리나라는 암 검진 사업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기에 진단하는 비율이 높고 유방암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치료법을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방암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기 검사가 꼭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유방암 발생률이 또 빠르게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유방암 발생 증가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과 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그리고 늦은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 기간이 증가한 점이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정부 주관의 암 검진 사업으로 유방 검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견 빈도 자체가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이 네. 사망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유방암 검사가 시작되는지 너무 어린 나이에 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10대부터 유방암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방 검진의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유방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유방 조직은 한편으로는 엑스레이에 민감한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실을 따져서 이득이 더 클 때 시행하는 것이 좋겠죠. 아직 임신과 출산을 겪지 않은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조직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보다는 주기적으로 유방 자가 검진을 하시거나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유두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혹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알 수 있을까요? 네.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유방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으로 유방암 선별 검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방에 판을 대고 압박을 가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고 검사를 힘들어 하십니다. 종종 너무 아프니까 살살 눌러서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압박을 잘해서 찍어야만 병변 부분이 정상 유방 조직과 구별돼서 보이게 되고 또 제대로 압박해서 찍지 않으면 오히려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증가하고 사진이 뿌옇게 나오거나 흔들려서 크기가 작은 미세 석회화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프고 불편하시더라도 압박을 잘해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자의 나이나 유방 내부 구조에 따라서 유방 촬영술 이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유방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단독 검사로서는 유방 촬영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유방 검진 방법입니다. 특히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미세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세석회화는 유방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유방 촬영술에서 가장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조기 유방암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기 유방암이면은 어릴 때 이렇게 발견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병세가 좀 일찍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지 궁금하네요. 일찍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다른 암들과 같이 유방암도 암 종괴의 크기나 임파선 전이 여부, 전신 전이 여부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조기 유방암은 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전이성 또는 진행성 유방암과 달리 대부분 유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암이 국한되어 있어서 수술 같은 국소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단계의 암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바로 암을 조기에, 즉 완치가 가능한 단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어느 날 이제 좀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밀 유방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치밀 유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뭐 유방에도
이게 종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절반 이상이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뒤에 치밀 유방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방은 크게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방 촬영 사진에서는 지방 조직은 까맣게 유선 조직은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전체 유방에서 유선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3단계 이상은 유선 조직이 지방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것을 치밀 유방이라고 합니다. 치밀 유방 자체가 병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방 촬영술의 민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유방암 종괴도 유방 촬영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치밀 유방은 유선 조직이 많아서 유방 촬영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유방암 종괴가 유선 조직에 겹쳐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괴를 잘 볼 수 있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밀 유방은 그 자체로 유방암 발생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신 분들은 좀 더 유방암 검진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치밀 유방일 때는 촬영술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초음파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네요. 언제 한 번씩 받아보면 좋을까요? 치밀 유방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암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는 유선 조직이 지방과 섬유 조직으로 퇴화하면서 이전에는 치밀 유방이었던 여성들도 점점 더 지방형 유방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개인차가 크고 특히 폐경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다시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치밀 유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검진 목적으로도 유방 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유방이 석회화되기도 하고 유방에 석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석회가 있으면은 나쁜 거겠죠? 어떻습니까? 유방 석회는 유방 조직에 칼슘 같은 무기질이 침착된 있는 상태로 크기에 따라서 거대 석회화와 미세 석회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대 석회화는 크기가 크고 대부분 양성 소견입니다. 양성 석회화가 있다는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세 석회화는 유방 촬영술에서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가루 같은 병변인데요. 초기 유방암이 종괴 없이 미세 석회화로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석회입니다. 미세 석회화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확대 촬영을 추가로 시행해서 그 모양과 분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세 석회화가 바로 유방 촬영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이 어떤 다른 검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유방암 검진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유방 조직에 말씀하신 대로 칼슘이라든지 무기질이 이제 침착이 되면 네. 석회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칼슘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방 석회화는 칼슘 섭취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방 석회화의 원인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염증이나 유선 분비물이 원활하게 배출이 잘 안 되었을 때 혹은 유방암이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방 촬영을 했을 경우에 비대칭인 경우에는 유방 관련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유방 촬영술에서 말하는 유방의 비대칭은 유방의 외형적인 비대칭이 아닌 유방 실질의 대칭도를 의미하는데요. 유방 촬영은 양측 유방을 두 방향, 즉 아래 위 방향과 좌우 방향으로 각각 촬영해서 총 4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얻은 후에 이렇게 양측 유방의 사진을 대칭적으로 나란히 놓고 좌우 유방의 대칭성을 비교해서 이상 부위를 찾아내게 됩니다. 반대측 유방과 비교해서 국소적으로 음영이 증가한 부위가 있다면 이것을 비대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정상적으로도 유방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대칭 병변이 보이면 그 내부에 진짜 병변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 유방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방 초음파가 유방암을 찾아내는 최종 검사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작은 종양도 초음파를 보면은 다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이 아닌 고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유방을 압박하지 않고 누워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유방 촬영에서 비대칭 부위가 보인다면 그 내부에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지를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해상도의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밀리미터의 작은 종괴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색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을 하면 종괴 내부와 그 주변에 혈관이 발달된 정도를 파악해서 이 종괴가 악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유방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고 검사자에 매우 의존적이라서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악성 가능성이 있는 병변을 발견을 한다면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네. 온 환자분들한테 처음부터 유방 초음파를 권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또 권하게 되는 또 기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인 여성들에게 보완적인 검진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치밀 유방이 많고 상대적으로 유방암 발생률이 낮고 또 방사선에 유방 조직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도 유방의 밀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다든지 혹은 만져지는 혹이나 이상한 유두 분비물이 있다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그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진단적인 검사로도 시행하고 있고 또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방 초음파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지인분이 이거를 받은 결과 좀 후기를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초음파를 하는데 계속 막 삑 이런 소리가 나서 받는 동안 너무 불안했대요. 혹시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닌지. 뭐 혹시 막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가 실시간으로 인체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이지만 검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남겨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기계에서 삑삑 소리가 난다고 다 이상이 있는 거냐고 불안하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병변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네. 초음파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 초음파 촬영 방법에 따라서 각 장기별로 검사할 때마다 정상이어도 남겨야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의 경우에는 유두를 중심으로 유방을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상외측과 하외측, 상내측과 하내측, 그리고 유두 하부와 겨드랑이 부위의 사진을 한 장씩 꼭 남기게 됩니다. 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병변이 양성인지 악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위해서 좌우 방향, 위아래 방향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고 색도플러 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병변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 장의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가 또 급여화가 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렇게 표준 영상 촬영법에 따라서 사진을 남기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검사를 잘 했고 잘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이상이 다 있는 걸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초음파 검사를 원칙대로 꼼꼼하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복부 초음파 찍을 때도 네. 삑삑 소리가 많이 나는데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미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유방 확대술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유방 확대술을 한 경우에도 유방암 검진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는데도 유방암 검진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유방에 보형물을 넣었거나 자가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 및 초음파가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 보형물은 대흉근 아래쪽이나 유선 조직 아래쪽에 넣게 되기 때문에 보형물이 유선 조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보형물 파열 같은 합병증 경우에도 유방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유방 실질에 실리콘이나 파라핀 같은 물질을 직접 주입받으신 분들은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에서 이 주입받은 물질들 때문에 유선 조직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에서 암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유방 MRI를 이용해서 유방암 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주변에 보면 유방 촬영술 너무 힘들다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이 촬영할 때 느끼는 고통은요, 정말 남자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 검진실 앞에만 가면 한숨부터 나오거든요. 네. 이거 빼고 초음파만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네. 되나요? 입맛대로 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방 촬영술이 가장 중요하고 유방암 검진의 기본 검사인 이유는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난 유방암 때문입니다.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난 유방암은 유방 촬영술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을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치밀 유방이라 잘 안 보인다고 들었고 초음파하라고 들었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치밀 유방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괴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세석회화는 치밀 유방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유방의 밀도와 관계없이 모두 시행하셔야 하는 검사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 네. 과장님께서 유방 초음파 검사 받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조직 검사하면 혹시 내가 암인가? 이거 악성 종양 아니야? 사실 맞아요. 순간 겁부터 나거든요. 유방암에 있어서는 어때요?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서 모두가 유방암은 아닙니다. 유방 영상의 판독문에는 다음에 6가지 범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범주 0은 불완전 판정 혹은 판정 유보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고 범주 1은 정상, 범주 2는 양성 소견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범주 3은 양성으로 추정되는 병변으로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범주 4와 5는 악성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권유하게 되는데 유방암일 확률이 3% 이상만 돼도 조직 검사를 권유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자는 것 자체가 유방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주에 따라서 악성의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암이라고 단정짓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조직 검사를 받고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느꼈을 때 유방에 통증이 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초음파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흔한 유방암의 증상을 알아보면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한쪽에서만 나오는 혈성 유두 분비물 등의 비정상적인 유두 분비물, 새로 생긴 유두 함몰이나 유방의 피부 변화, 겨드랑이 멍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점차 심해질 때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즉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유방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유방의 증상으로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지만 실제로 유방통이 있는 환자에서 유방암이 동반될 가능성은 2%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임상적으로 유방통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젊은 연령에서 생리 주기에 따라 즉 생리 전에 유방이 부풀면서 아프고 생리 후에 호전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주기적인 유방통이 약 70%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중년의 여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주기적인 유방통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흉통이나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유방의 통증이 아닌데 유방통으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유방통은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및 기타 유방 질환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은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 콜라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방질을 적게 섭취하고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비타민 E나 호르몬 제제, 그리고 진통제나 이뇨제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약물요법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방암 검진에 대한 소중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